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다른 분들 말씀이 별도의 질문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 S&P 500 히트맵,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미증시도 함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코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코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빅테크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I 주로 거의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AI 그 주식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다른 코인, 아니 다른 주식들, 그 코인, 아니 그 자꾸 코인이라 그러네요. 그 주식들이 꺾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이런 지금 이 빅테크의 이 기술주들이 꺾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꺾이지 않아야 코인장도 그 흐름에 맞춰서 떡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S&P 500 미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대 지수로 보게 되면은 일단 어제는 이게 전반적으로 초록색으로 또 상승으로 전환을 했죠. 뭐 일부 이제 섹터들, 뭐 헬스케어 요쪽, 에너지 쪽, 요쪽이 살짝 좀 붉은기가 돌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초록으로 물들었으면서, 그래서 다우존스는 0.18%로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이고, S&P 500이 0.73%, 나스닥이 1.2%로 어제 이 기술주들이 좀 큰 폭의, 뭐 애플도 5%, 아마존도 4%니까 큰 폭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나스닥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지수인 이 빅스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16포인트대까지 또 조금 더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일단 S&P 500의 일봉 차트를 또 체크를 해보면 어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이 21선 위로 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또 트럼프의 인터뷰, 뭐 관세를 또 때리겠다라는,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를 좀 세게 때리겠다라는 그 발언과 결정적으로 이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또 낳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지난 금요일 날의 단기 저점을 깨는 움직임은 결국에는 아니었다. 하루 만에 또 반등을 했으니까 아니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때 단기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월요일에도 말씀을 또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어제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고용 쇼크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커지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미 시장은 이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월요일날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하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뭐 경기 침체 우려일까?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새로운 충격이 아니라면은 금요일날 저점을 깨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증시 역시도 이때 단기 저점을 깨지 않았죠. 그렇다면은 역시나 이것은 새로운 충격은 아니었고 위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성을 또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은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넘겨라 라고 딱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1시간봉과 4시간봉, 일봉으로 또 체크를 해보면 1시간봉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제 월요일날 CNBC 인터뷰를 트럼프가 하면서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PMI, 서비스업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요것이 이제 조금 우려를 나왔죠. 예상치보다도 낮고 지난달보다 낮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의 우려를 또 낳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깨지지 않아야 할 이 112K, 여기까지 또 하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12.6K까지는 하락을 했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밤에 상승을 해서 115.7K까지 터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떨어지고 또 오늘 아침 9시 이후로도 지금 계속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14.5K를 보이고 있는데 뭐 아직은 또 뭐 아시아 타임이니까 본격적인 이 반등세는 또 버거 타임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을 해서 어쨌든 좀 저점을 높여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1차 지지대를 그 기준으로 이제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한 116K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1차 지지대를 넘기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본다 하면 제가 이때 이제 일봉으로도 이제 말씀드렸죠. 하락이 끝난 걸까? 아직은 모른다. 그렇다면은 일단 요 하락 추세 돌파가 우선적인데, 근데 현재는 또 21선이 깨졌으니까 21선 돌파하면서 그 다음에 요 하락 추세가 가는 요때만 해도 한 이 118K 정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는 이 117K까지는 또 내려왔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117. 여기 보시면 117.3K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117K를 넘어서 118K를 좀 넘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추세를 깨는 흐름이니까 좀 이제는 상방으로 틀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모르죠. 또 새로운 충격이, 새로운 소식이 또 담기면서 나올지 일단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여기를 넘겨서는지 넘어주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1선은 깨지 않고 있어요. 51선을 딱 터치를 했고, 이때도 5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21선과 51선, 그러니까 좀 큰 그림으로, 뭐 아주 큰 그림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 51선 요 하단을 좀 지켜주고 있고, 또 21선 이렇게 하락 추세고, 그러니까는 좀 이 삼각 수렴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그 끝이 왔으니까 과연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조만간에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흐름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다가 요 글을, 그러니까 제가 일부를 지금 캡처를 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8월 6일 어제죠. 그래서 현재 이 약한 손들을 소화내는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미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렇게 약한 손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매크로는 경기 침체 우려 대 금리 인하 기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어느 한쪽에 대한 이 목소리가 커질 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냐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냐, 어느 한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지금 장이 출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아직 이 파월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파월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월 역시도 이 패드워치의 이 금리 전망대로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이 패드워치의 금리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 금리 인하가 93%로,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92.9였으니까는 아주 소폭 올라오면서 여전히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 여전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파월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 12일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 요것이 또 시장에 이 변동성을 주는 주요한 이벤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5일 뒤로 다가왔거든요. 오늘이 이제 7일이니까 5일 앞으로 또 다가온 이 CPI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제가 이 잭슨홀 미팅 말씀드렸죠.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연준에서 개최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때 공식적으로 이 파월이 또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때까지 파월의 목소리가,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아마 이 CPI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또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요것에 따라서 이 시장은 또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러니까 지금 2주 앞이니까 8월 21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2주가 남은 거거든요. 정확히 14일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남은 만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기다려보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 시장에 끝까지 살아남으면 분명히 또 큰 수익을 또 부를 또 거머쥘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역시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좀 기다려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또 내 편으로 만들려면 뭔가 이제 우리가 뭔가 바라보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장을 이겨낼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큰 그림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던 크립토 시대, 이 세 곳에 투자를 하라. 그래서 일단 어제 오늘 제가 눈에 띄었던 기사가 뭐였냐면은 몇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 기사를 보시면 이 SC,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이더리움의 매수 상장사 주식이 비트코인 ETF보다 낮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상장사 주식을 사는 것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SC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장사들이 6월부터 이더리움 유통량의 1.6%를 매수했으며 순자산가치 프리미엄이 현재 1을 약간 웃돌고 있다. 스테이킹과 디파이, 탈중앙금융 디파이 등으로 인해 이들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그냥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는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상승하는 만큼 비트코인 ETF도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을 매수한 그 상장사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 상장사들이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스테이킹과 또 디파이 관련해서 여기서도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더리움을 매수한 상장사 주식을 사는 것이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이 SC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펀드 스트랩 창립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톱니거든요. 톱니가 10년 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유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발언을 지금 톱니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일단 먼저 이 톱니가 누구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지금 딱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저도 몰랐던 사실이 보니까 이분이 한국계 이민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인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계 이민자라고 합니다. 전 중국계인 줄 알았는데 한국계였어요. 어쨌든 이분이 대표적인 이 강세론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톱니 강세론자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이 뉴스 기사들이 지금 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 강세론자, 미 증시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좀 상당하게 강세론자라고 또 분류되는 그런 인물인데,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코인스토리즈라는 진행자가 이렇게 톱니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전 재산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해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할 거냐라고 묻자 톱니가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고 또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더리움이 차세대 핵심 기술이며 현재 2017년과 같은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및 토큰화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더리움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사는 것이 향후 10년 동안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그런 찬양하는 지금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을 띄워주고 있다는 것은 뭐다? 불장을 위한 연료를 열심히 주입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올라야지 다른 메이저 아니면 비메이저 코인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띄워주고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지금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보다 지금 이더리움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에 대한 당연히 이 투심이 또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이더리움이 상승하게 된다면 다른 비메이저 코인, 잡코인들도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불장을 위한 연료를 지금 열심히 주입시키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그 기사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나온 얘기였어요. 크립토 시대를 위해 투자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이냐. 그래서 비트와이즈 임원이 크립토 시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더리움, 금융 슈퍼앱, 디파이에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이라고 해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SEC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 크립토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지금 8월 달부터 추진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세 가지 투자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투자 기회는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이다. 프로젝트 크립토가 증권 규정을 현대화하면서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등의 기반이 되는 기본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 1이지만 일단 이더리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대장이니까. 두 번째, 전통 자산과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금융 슈퍼 앱,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 자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표적인 거는 그냥 주식으로 볼 수 있죠. 이 주식과 암호화폐를 통합한, 그래서 대표적인 이 슈퍼앱이 지금 로빈후드가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도 암호화폐지만 이제 여기까지 조금 이제 발을 뻗치려는 그런 또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또 금융 슈퍼앱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떻게 트위터를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를 했지만 상장을 시킬지 아니면 테슬라와 엮여서 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금융 슈퍼앱이 앞으로는 또 뜰 수 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파이가 있는데, SEC가 중개자 없이도 시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디파이 분야에 엄청난 잠재력이 생겼다. 유니스와 하이퍼 리퀴드, 아베 프로토콜 등이 해당 분야의 대표 주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디파이 분야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디파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5월 29일 날 미국의 SEC가 이제 6월 9일 날에 디파이 관련 원탁 회의를 개최를 한다 라고 제가 이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그때 그 주제가 디파이와 미국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원탁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원탁 회의를 이제 6월 9일 날 개최를 해서 6월 10일 날 나왔던 기사가 미국의 SEC 위원장이 디파이 규제 완화를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폴 애킨스 위원장이 디파이와 미국 정신이라는 요 원탁 회의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경제적 자유, 재산권, 혁신이라는 미국의 가치는 디파이의 DNA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직원들에게 디파이 프로젝트, 중개자에 대한 규정 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엔지니어는 이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법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규제 완화 방안이 무엇이냐, 혁신 면제로 이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온체인 상품,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디파이 관련해서 이런 상품들, 서비스들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외를 인정을 해주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13일이니까 며칠 안 돼서 공식적으로 미 SEC에서 겐슬로표 암호화폐 커스터디 디파이 규제 강화안이 공식적으로 폐기가 됐다라는 요 소식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봤을 때 이는 곧 디파이 산업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디파이 코인들이 떡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디파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디파이 코인들이 무엇이 있느냐, 요것부터 보시게 되면 요것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코인게코 사이트거든요. 아니면 저걸 봐도 돼요. 그 코인마켓캡을 봐도 되는데, 근데 코인마켓캡은 약간 좀 엉뚱하게 이 탈중앙화된 금융 디파이 코인에 스텔라 루멘을 또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스텔라 루멘이 그래도 이 디파이 코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디파이 분야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섹터 자체를 디파이 코인으로 분류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일단 오류 하나 좀 발견이 돼가지고 코인 마켓캡을 가져오진 않았고 이제 코인게코에서 이 디파이 상위 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리도도 보이고 최근에 그 많이 떡상을 한 이 하이퍼 리퀴드도 보이고 대표적으로 이 체인 링크가 있죠. 그리고 유니스왑 또 에이브 코인 또 에테나 요 코인도 있고 그래서 온도 코인도 있고 그래서 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업비트에 상장이 돼 있는 걸 보면은 요건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고 체인 링크는 또 돼 있죠. 유니스왑도 아주 최근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쯤인가 상장을 했고 또 에이브는 진작에 있었고 요것도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에테나 코인 요 코인이거든요. 지금 7월 달에 지난달에 지금 상장해가지고 흐름이 또 좋습니다. 뭐 거의 벌써 2배 올랐네요. 상장하고 나서.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에이브 이것도 대표적인 디파이 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워낙 많으니까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떨어졌다가 그래도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아까 전에 유니스왑도 볼까요? 유니스왑이 언제 상장을 했었지? 이것도 작년 10월이었네요. 그죠? 상승했다가 꺼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온 상태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있었죠? 체인링크 한번 볼까요? 체인링크까지만 볼까요? 체인링크도 상장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2000년 8월 달쯤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최고 가격이 8만원까지 찍고 이제 한 2만원 정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최고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뭐 거의 한 3배 넘게 4배는 좀 안 되고 그래서 뭐 불장만 온다면은 8만원을 또 넘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디파이 분야가 지금 좀 주목받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큰 이 디파이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SEC가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돈이 되는 사업에는 기업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디파이 산업이 또 당연히 또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디파이 코인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디파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이 플랫폼 코인에도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레이어 1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디파이 라마라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사이트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요것이 이제 디파이 라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TBL 해가지고 이 각 그 체인마다 얼만큼의 이 TBL 총 그 자산 예치된 이 자산 가치가 있느냐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지금 59.9%니까 거의 60%를 먹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솔라나 그 다음이 BSC니까 바이낸스 그 다음 뭐 비트코인, 트론, 베이스, 아비트럼 하이퍼 리퀴드, 수이, 아발란체 이런 순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레이어 1 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더리움이 크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더리움 자체만으로도 그렇지만 이더리움이 디파이 분야에도 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디파이 프로토콜이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던 여기도 보시면 지금 뭐 리도도 있고 하이퍼 리퀴드도 있고 뭐 유니스왑, 에이브 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이 생태계 안에서 지금 뭐 리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에이브 또 에테나 뭐 팬들 유니스왑 다 있죠. 그러니까 뭐 물론 개별적인 디파이 코인을 해도 괜찮지만 저는 이 레이어 1 코인으로 해가지고 이런 레이어 1 코인 위주로 플랫폼 이 디파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코인에도 투자하는 것이 저는 괜찮겠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 TBL 총 예치된 이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사이클을 타니까 이때 2021년도 거의 말쯤에 한창 그 불장일 때 그때 이제 한창 피크를 찍었고 현재는 푹 꺼졌다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TBL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가격적인 흐름과 또 비교해보면 얼추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TBL 성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이제
뒤따라오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조금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요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때 요걸 말씀을 드리면서, 디파이 쪽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는 플레어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또 플레어 코인도 디파이 코인은 아닙니다. 디파이 코인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레이어 1 코인, 그러니까 디파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플랫폼 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플레어 코인도.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플레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플레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제 주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프로토콜, 디파이 프로토콜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뭐냐면, 최근에 그 TBA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예치된 자산 가치를 보시면, 최근 4월달 이후로 갑자기 크게 펌핑을 했거든요. 이 TBL 자체가, 그러니까 가격이 펌핑한 게 아니고, TBL이 펌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한 50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180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4배 가까이 정도 올라온 것인데, 그런데 현재 그 가격 흐름을 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가격은 좀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플레어 코인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XRP를 가지고 있으면 에어드랍 받아가지고 한동안은 그 정식 배포가 된 게 아니라 IOU, 맞아요. IOU 맞습니다. IOU 코인으로 이제 상장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배포가 되면서 떡락을, 아마 떡락한 이후에 아마 그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TBL이 상승한 것 비해서 지금 크게 가격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 가격은 또 상승을 어느 정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플레어는 지금 순위를 보시게 되면은 체인 수준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주류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고 32위에, 그러니까 지금 이 TBL 기준으로 아마 순위를 매겼을 거예요. 그죠? TBL 순위죠. 근데 그 순위를 했을 때 32위니까 당연히 뭐 주류는 아니고 비주류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플레이어에 집중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XRP를 투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 플레이어를 알게 됐고, 또 에어드랍도 받았고, 또 지금 위임을 하면서 수량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집중을 한 것이 뭐냐면,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6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제 2달이 채 안 됐죠.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XRP와 디파이를 결합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이제 기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 프로젝트가 지금 날짜가 7월 14일이니까 그죠? 한 달 조금 안 됐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가장 야심찬 디파이 프로젝트 중 하나를 공개 프리뷰합니다 라고 하면서, 플레이어 네트워크 팀과 협력을 해서 XRP를 기반으로 해서 디파이 서비스, 그러니까 뭐 스테이킹 서비스, 뭐 이 프로젝트 파이어라이트를 소개를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왜 스테이킹을 하는가, 왜 플레이어인가 하면서 그 로드맵을 보시게 되면은 7월 14일 날, 요 날 이제 처음 미리 보기 공개를 한 것이고, 8월 중순쯤에는 선입금 금고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한 올해 이제 4분기가 넘어서 본격적인 이제 좀 그 서비스도 아니네요. 로드맵 공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제 XRP가 지금 현재 봤을 때 XRP를 활용을 한 그런 디파이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XRP를 스테이킹하는 그 서비스도 아직까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그런 에이다라든지 지금 그런 프로젝트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나오게 되고 또 관심을 끈다면 그것을 지금 연결해주는 이 플레이어 코인에서 조금 그 가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저는 계속 또 보유를 하고 수량을 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투자를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젠가요?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투자하는 그 코인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이클 이런 것도 제가 중심적으로 파고들면서 얘기를 못하는 게, 제가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그렇죠. 제가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했으면 뭔가 더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는데,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나마 이제 플레이어 코인, 이제 그것은
제가 관심이 두고 있는 분야고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제가 추천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뭐 도직 갈라 그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제가 비트코인 생태계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사츠라는 코인도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나름대로 수량을 꽤 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총이 작다 보니까 완전히 그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을 하고 지금도 뭐 아직까지도 그 길을 또 못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예 또 주목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선택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디파이 산업이 앞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면은 디파이 코인들이 떡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파이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디파이 코인뿐만 아니라 이 디파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이 플랫폼 코인에도 투자를 할 그런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늘 말씀을 우리의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각자의 그 메인 코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주력 코인이 있을 텐데 주력 코인은 주력 코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주력 코인 외에 다른 코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떡상이 나오면서 그러니까는 대박을 치는 그런 흐름을 하고선 일부 비중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게 본다면 그런 사이드로 가져가는 그 코인의 비중을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코인들은 내 포트폴리오에 5%를 넘기지 말고 그러니까 그 5%가 나중에 정말 잘 돼서 떡상이 되면은 이제 그게 큰 비중을 또 차지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딱 제가 도지코인이고 갈라코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코인을 접근하실 때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5% 비중 안에서 좀 선택을 하시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SEC도 이제 완전히 그 스탠스를 바꿨고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암호화폐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탈중앙화 금융 분야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SEC가 대놓고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 탈중앙화 금융 분야가 그냥 딱 그 디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디파이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섹터는 디파이다. 그러니까 뭐 AI 코인 했지만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AI는 분명히 크게 성장하는 그런 분야는 확실한데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코인으로 접목하기에는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AI 코인에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AI에 어떻게 쓰이는데? 라는 그 궁금증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불장이 오게 되면 AI 코인도 오를 수 있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이 탈중앙화 금융으로서 이제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분야로 또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AI 분야는 손에 잡히지 않은 분야라고 본다면 이 디파이 분야, 탈중앙화 금융 분야는 지금 이 SEC가 적극적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지금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이 디파이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분야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